제43화 진실의 무게.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이진우는 억울했지만 모든 정황 증거가 그에게 불리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의 가방에서 나온 지갑, 황철민이 짜놓은 판은 생각보다 정교했다. 진우는 처음으로 진실이 힘을 잃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섰다. 박태산, 김세아, 최윤지, 그리고 그들 뒤에는 학생 주임 박철규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아이는 그럴 학생이 아닙니다. 박철규 선생님이 경찰관에게 말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아이의 무고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세아가 먼저 나섰다. 그녀는 경찰의 컴퓨터에 휴대용 저장 장치를 연결하고 자신이 확보한 영상들을 재생했다. 이것은 사건 당일 카페가 있는 골목을 비추는 옆 건물의 주차장 영상입니다. 이진우 학생이 카페에 들어가기 1시간 전 황철민 학생과 피해 학생이 접촉하는 장면입니다. 화면 속에서 황철민은 피해 학생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다. 명백한 사전 모의의 증거였다. 다음은 최윤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정리한 자료를 펼쳐 보였다. 피해 학생의 계좌 내역입니다. 이틀 전 황철민 학생의 측근으로부터 출처불명의 돈 50만 원이 입금된 기록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합의금이 아닌 거짓 진술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태산이 핸드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는 겁에 질린 피해 학생이 모든 것은 황철민의 지시였다고 자백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완벽해 보였던 함정은 연합 멤버들의 체계적인 반격 앞에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다. 진실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무거운 노력이 필요할 뿐이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건은 절도에서 무고 및 사건 조작으로 전환되었다. 몇 시간 뒤 이진우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황철민은 반대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마지막 복수극은 자기 자신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최악의 자충수로 끝이 났다. 경찰서 앞 네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햇빛을 마주했다. 고맙다. 이진우가 멋쩍게 말했다. 징그럽게. 우리가 누군데. 박태산이 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들의 등 뒤로 박철규 선생님이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합의 마지막 전투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제44화 RS의 마지막 연설. 황철민이 형사 입건되었다는 소식은 학교에 남은 마지막 불안의 그림자까지 걷어냈다. 성안고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아이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학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며칠 뒤 네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아지트 낡은 창고에 모였다. 그들의 혁명이 시작되었던 곳,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이진우는 핸드폰을 열어 성안고의 유령 계정에 접속했다. 그리고 마지막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총사령관 RS가 전쟁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연설이었다. 마지막 인사. 지난 몇 달간 우리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했고 분노했으며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령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눈감지 않았던 여러분 모두가 유령이었습니다. 성안해방연합은 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학교를 꿈꿨던 여러분 모두가 연합의 동지였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폭군은 사라졌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해방은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은 또 다른 폭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다른 성벽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지켜낼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몇몇이 침묵하지 않았고 다수가 그 침묵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힘은 이제 특정 영웅이 아닌 바로 옆의 친구를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모두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부로 성안고의 유령은 사라집니다. 성안해방연합은 공식적으로 해산을 선언합니다. 왕이 사라진 성에는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성을 지키는 감시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게시물을 올리자 수백 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학생들은 연합의 마지막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네 사람은 자신들의 역사가 담긴 아덴성 지도를 병에서 떼어냈다. 수많은 작전과 이름들이 빼곡히 적힌 그들만의 위대한 전쟁사였다. 이진우는 지도 한가운데에 펜으로 마지막 단어를 적었다. 완성. 그들은 지도를 조심스럽게 접어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낡은 철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역사는 이제 그곳에서 조용히 잠들 것이다. 창고 밖으로 나온 네 사람은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학교는 평화로웠다. 그들은 더 이상 혁명가가 아니었다. 사령관도, 전사도, 분석가도, 참모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되찾는 평화로운 일상 속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갔다. 제45화 역사는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사였다. 황철민과 크라운의 그림자가 거친 성안고는 놀라운 속도로 제 모습을 찾아갔다. 아니,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변화는 사소한 풍경들 속에서 증명되었다. 1학년 학생들은 더 이상 중앙계단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하게 복도 중앙으로 걸어 다녔고 점심시간이면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웃고 떠들었다. 성안고 위키는 더 이상 고발의 장이 아니었다. 누군가 잃어버린 체육복을 찾아주는 게시판이 되었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주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던 등대는 이제 모두의 일상을 비추는 따뜻한 가로등이 되었다. 네 사람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박태산은 더 이상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몇몇 후배들과 어울리며 운동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힘은 누군가를 위협하는 흉기가 아니라 약한 친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든든한 손이 되었다. 최윤지와 김세아는 뜻밖의 단짝이 되었다. 윤지는 학생의 회계직을 그대로 맡아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세아는 여전히 도서관을 지켰지만 이제 그녀의 옆자리에는 윤지가 함께 앉아 책을 읽었다. 얼음 같던 관찰자는 세상의 온기를 가진 유일한 친구를 얻었다. 이진우는 다시 역사책을 파고드는 조용한 학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그를 그냥 범생이로 보지 않았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은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용히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들은 진우의 정체를 몰랐지만 그의 눈에 담긴 지혜와 연륜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역사책을 읽고 있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이름 없는 민초들의 발걸음에서 시작되었다. 책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평화롭게 공을 차고 있었다. 저 평화는 그와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낸 것이었다.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교과서에도 그들의 혁명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역사는 책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서로를 향한 믿음 속에, 그리고 다시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을 용기 속에. 그들의 역사는 영원히 살아 숨 쉴 터였다. 역사는, 성황고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제46화, 왕이 사라진 성.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진우는 아직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 바츠 해방 전쟁의 역사는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독재 길드 DK가 무너진 뒤 그 자리를 꿰찬 것은 또 다른 독재 길드 정의 연합이었다. 왕을 없애도 왕좌가 남아있는 한 또 다른 왕은 나타나는 법이다. 그의 고민을 증명이라도 하듯 학생 주임 박철규 선생님이 네 사람을 조용히 불렀다. 너희 덕분에 학교가 정말 좋아졌어. 고맙다. 그는 진심으로 칭찬했다. 그리고 이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학생회가 완전히 신뢰를 잃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힘의 공백을 노리는 제3위 크라운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어. 너희가 왕을 없앴지만 왕좌는 그대로 남아있다. 선생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구심점을 만드는 일. 그것은 연합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제였다. 네 사람은 다시 낡은 창고에 모였다. 이진우는 자신의 아덴성 지도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영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그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학교의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학생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었다. 학생회라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개혁안이었다. 며칠 뒤 정교생의 이름으로 새로운 학생회 측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연합이 성황고 위키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박철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결과물이었다. 새로운 회칙의 핵심은 투명성 과견제였다. 첫째, 모든 학생회 예산과 회의록은 성황고 위키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둘째, 학생회와는 독립된 학생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예산 집행을 감시한다. 감사위원은 매 학기 정교생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셋째, 학생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칙 개정 등은 반드시 전체 학생 투표를 거친다. 이것은 소수의 엘리트가 이끄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학생이 주인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시스템이었다. 왕이 존재할 수 없도록 왕좌 자체를 없애버리는 설계였다. 개정안은 전체 학생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새로운 규칙 아래 새로운 학생회 선거가 열렸다. 많은 아이들이 이진우나 박태산의 출마를 기대했다. 하지만 네 사람 중 누구도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선거운동원으로서 묵묵히 새로운 후보들을 도왔다. 평범하지만 진심으로 학교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 선거 당일 이진우는 투표소 앞에서 유세를 돕고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왕을 없애는 혁명가가 아니었다. 스스로 왕이 될 생각이 없는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들이었다. 왕이 사라진 성. 그곳에는 수백 명이 새로운 주인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진우가 꿈꾸었던 진짜 해방이었다. 제47화 그들의 후일담. 시간이 흘러 혁명의 열기가 가라앉은 교정에는 차분한 가을이 찾아왔다. 3학년이 된 네 사람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평화 속에서 각자의 미래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대학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다. 지원하는 학과는 사학과였다. 그는 더 이상 역사를 책 속에 박제된 활자로 보지 않았다. 지난 1년의 투쟁은 역사가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한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름 없는 개인들이 연대하여 공동체 시스템을 변화시킨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담담하게 녹여냈다. 그의 서랍 깊은 곳에 잠든 아덴성 지도는 이제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다. 박태산은 놀랍게도 유도부 주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넘치는 에너지는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폭력이 아닌 자신을 단련하고 후배들을 이끄는 긍정적인 힘으로 쓰였다. 그는 툭하면 괴롭힘을 당하던 약한 후배들을 유도부로 데려와 함께 땀 흘리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외로운 늑대는 이제 든든한 리더가 되어 자신의 방식으로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김세아와 최윤지는 여전히 도서관 자리를 나란히 지켰다. 전교 1등인 세아는 국내 최고의 대학 통계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만의 성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성황고 위키의 스터디 그룹 매칭 시스템을 만들어 각 과목에 강점이 있는 학생과 약점이 있는 학생을 연결해 주었다. 차가운 관찰자는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설계자로 변모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최윤지였다. 겁 많고 소심했던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신설된 학생감사위원회 위초대 위원장이 되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학생회 예산을 감시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새로운 학생회 임원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돈 때문에 협박받던 소녀는 이제 돈의 흐름을 감시하여 공동체의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 자신의 가장 큰 상처를 가장 큰 강점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어느 늦은 오후 네 사람은 졸업 앨범 촬영을 마치고 오랜만에 옥상에 모였다. 캔커피를 손에 들고 아무 말 없이 노을 지는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학 생활, 미래의 꿈, 그리고 곧 다가올 졸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을 통과한 소년 소녀들은 흉터가 아닌 성장을 품에 안은 채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48화 보이지 않는 영웅들. 성안고의 평화는 단단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감시나 통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건강한 문화 덕분이었다. 졸업을 앞둔 김민주는 미술부 부장이 되어 올해 졸업 앨범의 디자인을 총괄했다. 피로 얼룩졌던 작년의 시안 대신 올해 앨범에는 학생들의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아픈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시대의 행복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이동훈도 조용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아이들은 그를 피하지 않았다. 그가 겪었던 아픔과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용기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친 학생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작은 인사가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용서가 되었다. 어느덧 새로운 입학 시즌이 찾아왔다. 한껏 긴장한 신입생들이 학교 구경에 나섰다. 한 신입생이 안내를 맡은 이 학년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 이 학교는 원래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일진 같은 건 아예 없나 봐요. 이 학년 선배는 빙그레 웃으며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말했다. 원래는 안 그랬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서웠지. 그런데 어느 날 유령이 나타났어. 유령이요. 응.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혼자인지 여러 명인지도. 그 유령이 나타나서 나쁜 놈들을 전부 물리치고 학교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해. 선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신입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이 학교를 지키는 감시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두 학생의 뒤로 이제는 아지트가 아닌 평범한 창고가 된 낡은 건물이 보였다. 그 안에는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담긴 아덴성 지도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성안고 학생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평화로운 성을 지켜줄 것이다.